무더운 여름이 되면 조직세포 사이에 찌꺼기가 쌓여서 습담이라는 질병이 생기기 쉬운데요. 나이가 들어 점점 활동이 적어지는 중장년층은 이것을 반드시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이걸로 김치를 담궈 먹으면 면역을 돕는 항산화 영양소가 무려 4배나 증가해서 당뇨에 좋다고 해요. 이 식품에 많은 피토스테롤 성분은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데 양파의 10배, 생강보다 3배나 많습니다. 보통 칼로 잘라서 많이 드시는데 자르지 않고 때려서 부시면 향이 폭발하고 양념도 잘 배는 꿀팁이죠. 90%는 냉장 보관을 하실 텐데 몸에 좋은 피토스테롤 성분이 파괴된다고 해요. 19세기 영국에서는 귀족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한 개에 500원밖에 안 하는 데다가 지금이 제철이라고 하니 실컷 먹어야겠죠? 최근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요. 등산할 때 물통 대신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5월, 6월이 딱 제철인 음식,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의 대부분이 물이라 건강에 딱히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이가 들어 점점 활동이 적어지는 중장년층은 무더운 여름이 되면 각 조직세포 사이에 찌꺼기 물질이 분해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서 습담이라는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몸속 나트륨과 중금속을 배출하는 역할도 하니 무더운 여름철에는 지금이 제철인 오이를 꼭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이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지부터 좋은 오이를 고르고 보관하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이로 김치를 담궈 먹으면 혈당 관리에 매우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이의 풍부한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은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강력한 항염증 효과까지 있다고 해요. 양파의 10배, 생강보다도 3배나 많습니다.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Hygiene 연구에 따르면 오이의 피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오이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준다고 하니 혈당 관리를 위한 맞춤 식품인 것이죠. 오이 한 개에는 성인 1일 권장량을 넘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고 쥐실험 결과 호박보다도 혈당에 좋은 것이 밝혀졌죠. 미국 당뇨병 협회는 오이를 비전분 채소로 분류하며 당뇨병 환자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특히나 오이 나박김치, 오이 소박이 등 오이 김치를 만들어 먹을 때 혈당에 더 좋다고 하는데요. 오이를 발효하게 되면 면역을 돕는 항산화 영양소가 무려 4배나 증가하기 때문이죠. 오이 김치는 외국 친구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정도로 맛이며 영양까지 훌륭한 요리인데요. 한 방송에서 독일 사람들에게 오이 소박이를 먹여보았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오이 소박이 맛에 놀라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 더위가 시작되는 지금 오이김치를 먹고 여름 당뇨 관리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단돈 500원짜리 오이가 19세기 영국에서는 귀족 음식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국의 기후가 오이와는 맞지 않아 수분이 많은 오이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신선한 오이를 먹을 수 있던 것은 귀족이나 부유한 상류층뿐이었죠. 19세기 영국에서 오이는 오늘날로 치면 한 개에 5만 원이 넘는 두리안이나 애플, 망고, 머스크멜론 급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귀족들은 귀하디 귀한 오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전현무 씨는 방송 나 혼자 산다에서 방송 중에 우연히 맛을 본 뒤로 계속 생각이 나고 너무 맛있어서 눈이 돌아간 음식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영국 귀족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라고 소개한 이 음식은 바로 오이 토스트입니다. 전현무 씨는 이상한 조화의 음식 순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때 오이 토스트를 처음 만났죠. 정말 안 어울릴 것만 같은 오이와 토스트는 영국 귀족들이 티타임에 즐겨 먹은 간식으로 정말로 먹어봐야만 알 수 있는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라고 하는데요. 전현무 씨는 이 조합을 1등으로 꼽기도 하였어요.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버터를 발라 구운 빵에 크림치즈를 바른 뒤 소금에 10분 절인 슬라이스한 오이를 올리고 올리브유와 후추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계란까지 더하면 부족한 단백질과 맛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해요. 영국 귀족의 요리인 오이 토스트를 지금은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맛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이를 맛있게 먹는 꿀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이를 부수는 것입니다. 오이를 때려서 부순다니 무슨 말일까요? 장윤정 씨는 방송에서 자신의 냉장고를 공개했는데 장윤정 씨의 오이 사랑은 모두를 놀래켰죠. 장윤정 씨는 오이 요리를 할 때 특이하게도 오이를 칼등으로 으깬다고 하였는데요. 이게 정말로 좋은 꿀팁이랍니다. 함께 출연한 셰프의 말에 따르면 오이를 칼로 써는 것보다 부수는 것이 향이 훨씬 강하게 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한 단면 덕분에
간이 훨씬 잘 된다고 하였죠. 이 팁을 이용해서 요리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탤런트 박하나 씨는 이름만 들어도 침샘을 자극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요리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바로 김가연 씨가 만들어주는 오이탕탕이라고 하네요. 혹시 오이탕탕이라는 요리를 들어보셨나요? 오이탕탕이는 오이를 부셔서 만드는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오이의 양끝을 자르고 껍질을 대충 제거해줍니다. 여기서 오이탕탕이에는 칼이 아닌 망치가 등장하는데요. 망치로 내리쳐서 먹기 좋은 크기로 부셔주는 것이죠. 오이가 부셔지면서 향이 폭발하게 되고 양념이 더 잘 배는 원리입니다. 부셔진 오이를 통에 넣고 양념을 해주는데요. 소금 1스푼, 설탕 2스푼, 식초 2스푼, 다진 마늘 4스푼, 으깬 참깨 3스푼과 그냥 참깨 3스푼, 총 6스푼을 넣어준 뒤 가볍게 묻혀주면 아주 쉽고 빠르게 완성이 되죠. 평소처럼 칼로 자르지 않고 때려서 부셨을 뿐인데 차원이 다른 맛이 느껴지는 오이의 등급을 높여주는 꿀팁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는 오이를 칼로 자르지 말고 칼등을 이용해 부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이 향이 폭발하는 개운하고 상큼한 요리인 오이탕탕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버려지는 오이의 껍질이 알고 보니 두통에 좋은 보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이 껍질의 풍부한 이산화규소는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도와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껍질의 실리카라 성분은 근육과 관절, 연골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두통에 좋은 오이 껍질은 차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오이 껍질 차를 만드는 법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잘 말린 오이 껍질을 물에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되죠. 기회에 따라 꿀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물처럼 투명한 색의 오이차의 맛은 호박물 먹는 맛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때 오이 껍질을 잘 씻어주는 게 중요한데 식약처에 따르면 오이는 물에 담가 두었다가 스펀지 등으로 충분히 씻어서 먹으면 괜찮다고 해요. 소금물이나 식초로 세척해도 좋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오이 껍질 버리지 말고 모아서 차로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이에는 우리가 몰랐던 효능들이 숨어 있는데요. 오이가 입냄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이의 풍부한 섬유질과 수분이 침이 나오게 돕고 치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클로로필 성분이 입안 박테리아를 없애 입냄새를 줄여준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오이의 식이섬유는 장 기능을 개선하고 이소케르시트린 성분은 이뇨작용과 숙취에 좋다고 해요. 여러분,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식초입니다. 두 조합은 결석을 막는 데 좋을 뿐 아니라 수분과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해주고 독소와 부종을 막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오이 식초가 피로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죠. 한의학 고전인 본초 강목과 동의보감에서는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차가운 오이의 냉성을 중화시켜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준다고 서술되어 있지요. 오이 식초 만들 때에는 유기산 성분이 풍부한 천연 식초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고요. 오이 식초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먹기 좋게 썬 오이를 통에 담아 천연 식초와 통후추를 넣어주고 상온에서 하루 숙성 후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오이 식초는 요리에 사용하거나 피클로 드셔도 좋으니 꼭 해보세요. 여러분, 오이를 꼬들꼬들하게 말려서 요리해 먹으면 더욱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이는 수분이 많은데 말려서 수분을 날리게 되면 꼬들꼬들한 식감과 단맛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이영자 씨는 방송에서 여름은 오이의 계절이라며 오이를 말려서 쓴다고 하였는데요. 줄에 넣어 말린 오이로 피클을 만든다고 하였죠. 오이의 끝을 잘라낸 후 두꺼운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병에 차곡차곡 넣어준 뒤 매콤한 베트남 고추와 간장, 물, 설탕, 식초를 같은 비율로 넣은 소스를 부어주면 말린 오이로 만들어 꼬들꼬들한 피클 완성입니다. 대한민국 주부라면 오이가 오래돼 버린 기억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이가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이를 얼리면 흐물흐물해져서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이를 살짝 절이는 것입니다. 오이를 잘라준 뒤 오이 한 개에 소금 한 작은술을 넣고 10분간 절여주면 물이 나오는데 물기를 꽉 짜서 제거한 후 비닐백에 담아서 보관해주면 해동한 후에도 아삭함이 살아있는 오이가 된답니다. 해동된 아삭한 오이는 샐러드나 볶음에 쓰면 좋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이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실 텐데요. 이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해요. 오이 보관 적정 온도는 12도인데 3도인 냉장 온도에서는 쉽게 물러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냉장 보관 시 몸에 좋은 성분인 피토스테롤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오이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게 당뇨나 건강을 위해서 좋겠죠? 또한 오이는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무에서 꼭지를 따는 모든 채소는 달려있는 상태 그대로 세워두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오이를 신문지로 감싸 꼭지가 위를 향하도록 한 후 페트병이나 비닐백에 넣어 수분을 차단해 보관하는 것이 좋답니다. 신문지가 없다면 키친타월이나 랩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마트에서 오이를 고를 때 진한색 오이랑 연한색 오이는 무엇이 다른지, 김치를 담글 때에는 어떤 색 오이를 쓰는 게 좋은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이의 종류는 백다다기 오이, 취청 오이, 가시 오이, 노각, 무려 4가지나 되는데요. 구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노각을 제외한 이 3가지 오이가 헷갈리실 텐데, 먼저 오이 중 유일하게 밝은 이 녀석을 백오이, 즉 백다다기 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오이이기도 하죠. 백다다기 오이는 단단하기 때문에 김치나 절임, 장아찌에 적합합니다. 백다다기 오이에는 취청고이보다도 10배나 많은 비타민C가 있다는 장점도 있죠. 흰 부분이 없는 취청고이나 가시오이는 상대적으로 단단하지 않아 무침이나 생채처럼 바로 먹는 요리에 적합하답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좋은 오이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사람도 교육을 잘 받아야 곧게 자라듯이 오이도 양분을 잘 받으면 곧게 자라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흰 오이가 아닌 일자로 고든 오이가 좋은 오이입니다. 또 중요한 게 꽃이라고 하는데요. 꽃이 달려있으면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오이라고 하네요. 세계에는 오이로 만드는 다양한 신기한 음식들이 많은데, 오이로 만든 사이다, 오이를 넣은 케이크, 오이 아이스크림 등이 있죠. 여기서 우리나라도 빠질 수 없겠죠? 최화정 씨는 한 방송에서 오이 김밥을 소개했는데요. 단촛물을 넣은 초밥용 밥에 오이만 넣은 충격적인 요리였죠. 오이만 들어가는 것도 놀라운데 오이가 통째로 들어가는 비주얼에 다들 놀랐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특제 소스인 땡초된장을 올리면 최화정표 오이김밥이 탄생하였죠. 의외로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게 아름다운 거라는 최화정 씨의 철학을 알 수 있는 요리랍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 멜론을 좋아하시나요? 저렴한 오이로 비싼 과일인 메론 맛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기 프로그램인 스펀지에 따르면 오이에다 꿀을 발라 먹으면 멜론 맛이 난다고 해요. 영화배우 고창석 씨는 술안주로 하몽과 멜론을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멜론이 없었죠. 이때 오이에 꿀을 넣어 먹으면 멜론 맛이 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상큼한 오이에 달콤한 꿀을 넣어 잘 비벼준 뒤 하몽으로 잘 감싸주어 꿀오이 하몽이라는 술안주가 탄생했죠. 물론 멜론 맛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니 멜론이 없을 때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겠죠? 오이는 수분이 많은 채소임을 증명하듯 오이와 관련한 전설이 있는데요. 목마름이 심한 노모를 위해 한겨울에 효자가 구하기 힘든 오이를 찾아 나섰다고 해요. 그 정성에 천지신령도 감동하여 절벽에 오이덩굴을 내려주었고 어머니는 오이를 먹고 조갈증이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문신인 이곤의 설화로 경기도 화성시에는 이곤 선생 효자문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오이를 챙겨 먹고 나 자신에게 효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